환영합니다. 알까복가TV입니다. 자, 이번 단어는 source입니다. 자, source의 어원적인 개념을 먼저 보시죠. sour이란 어근이 어원적으로 rise, 올라간다, 올라온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어근인데요.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먼저 잠깐 보시면 sur이란 스펠링인데 o라고 하는 스펠링이 첨가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sur 이것은 사실은 rise라고 했지만은 뒤에 가서 바로 얼마 안 있으면 타이틀로 강의가 되는데 sur이라고 하는 접두사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sur은 over의 개념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위쪽이란 의미로 사용되는 over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것이 이제 위쪽으로 간다라고 해서 rise의 의미로까지 확장됐다라고 볼 수 있어서 별개의 그런 어근으로 지금 따로 뺐는데요. 자, 보세요. source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어떤 것이 무언가가 올라오는 곳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무언가가 솟아나는 곳, 올라오는 곳. 이게 어원적인 source의 개념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원천이라든지 근원이라든지 출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의미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다른 단어들 한번 또 살펴보죠. 자, 먼저 surf. 많이 쓰는 단어죠. surf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의미는. 그렇죠? surf는 파도란 뜻이고, 그리고 이제 동사로 쓰면은 파도 타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surfing 그러면 파도 타기를 surf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파도 타는 사람을 surfer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파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잔잔한 상태에서 그 물의 표면, 수면 위로 파도가 위로 올라오는 거죠. 이게 파도 치는 거고, 그렇죠? 파도 타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파도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잔잔한 수면으로부터 물길이 위로 솟아 올라오는 걸 파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surf. 자, 그 다음에 surge. 어원적인 개념은 뭐 비슷한데요. 이것도 surge라고 하는 것도 파도 중에서 조금 파동이 큰 거, 큰 파도를 surg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surge라고 하는 것은 surf는 파도 타다지만은 surge를 동사로 쓰면은 그래서 파동치다, 뭐 파도치다, 뭐 이런 말 다 가능하죠. 자, 어원적인 개념은 surf나 surge나 비슷함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resource. 자, re는 back 내지는 again의 개념이죠. 자, 그러니까 resource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원을 resource라고 하죠. 자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하자원. 그렇죠? 지하자원, 천연자원 같은 건 다 땅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back.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아래쪽, 뒤쪽을 아래쪽이라는 개념으로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죠? 먼 뒤쪽,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 이런 정도의 의미가 resource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자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insurrection. 자, in은 into의 개념 또는 in의 개념이죠. 안쪽이란 개념이에요. 그리고 lect라는 어근, 이거 나중에 타이틀로 다시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straight, 똑바르다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그런 중요한 어근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고추 세워서 올라오는 것 이런 얘기예요. 잠잠하다가 내부로부터 똑바로 올라오는 것.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반란이라든지 폭동. 그렇죠? 뭐 다른 말로는 뭐 이런 말도 씁니다. 봉기라고도 얘기를 하죠. 민중봉기. 그렇죠. 이런 것들 내부적으로 똑바로 고추 세우고 올라오는 것. 이게 바로 반란, 폭동, 봉기잖아요. insurrection. 이해되시죠? 물론 이제 반란이나 폭동, 봉기하게 되면은 이 insurrection은 난이도는 높은 단어가 되겠고요. 다른 단어들도 소개해 드릴 단어들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얘기가 되겠는데요. 한두 가지만 소개를 먼저 드릴까요? 자, riot라고 하는 것이 폭동이라는 말의 대표 중에 하나로 사용되고요. 그런가 하면 그렇죠. revolt 같은 단어들도 폭동이라는 말로 쓰여져요. 자, volt는 나중에 얘기가 되지만 이건 leap, 뛴다는 개념이에요. 뒤에서부터 뛰쳐나오는 것 이런 얘기예요. 이게 폭동, 반란이거든요. revolt. 한 단어로 처리하면 뭐가 되겠어요? 쉬운 단어로 보세요. 이해되세요, 이제? uprising이잖아요. rise up 한다는 얘기예요. 올라온다. 그렇죠? 민중봉기가 올라온다. 이것이 바로 uprising이에요. 이게 폭동, 반란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원적인 개념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마지막 단어 resurrect. 자, re는 매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resurrect라는 건 뭐예요? 다시 똑바로 올라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똑바로 올라온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똑바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소생한다, 부활한다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보통 부활한다. 여러분들 요 단어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revive. 그렇죠? revival 명사 형태죠? 소생, 부활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또한 다시 얘기가 됩니다. 전부 다들. 자, 그래서 sur이라는 것은 어원적으로 원래는 over의 개념, 위쪽이라는 개념이 위로 올라온다는 rise의 개념으로까지 의미가 폭이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source라고 하는 이 단어의 동요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자, source의 동요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먼저 근원이나 출처라는 의미로서 동요를 쓸 수 있는 거. 원천, 출처. 그렇죠. fountainhead. fountain은 샘이란 뜻이거든요. fountainhead.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가 하면 head spring 이렇게도 표현을 주죠. 자, spring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용수철이라는 개념도 되지만 땅 속에서 솟아나는 물, 샘물 있잖아요. 샘물도 spring이라고 이야기하죠. 온천 같은 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hot spring 이렇게 표현을 주거든요. head spring 이해가 되시죠? 원천이나 근원, 출처라는 뜻이 돼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중에 소개해드리면 뭐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origin. 그렇죠? 기원이나 근원이라는 단어. 그런가 하면 뿌리가 원천이잖아요. 그렇죠? 뿌리. 그래서 루트도 가능하겠고요. 내지는 베이시스 같은 단어들도 충분히 source의 동의어적인 개념으로 처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fountainhead, head spring, origin, root, basis.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fountain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샘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이 spring의 개념하고 같아져요. 자, 여러분들 만년필, 요즘에는 만년필을 많이 안 쓰지만 만년필을 뭐라고 그래요? fountain 뒤에다가 펜을 집어넣죠? fountain pen 이러죠. 자, 만년필은 어때요? 잉크를 넣어서 누르면 마치 땅 속에서 물이 샘솟는 것처럼 잉크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파운틴 펜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마치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펜이다. 이게 파운틴 펜, 만년필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source의 동의어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뭐 source의 파생어나 중요어구는 따로 크게 여러분들에게 언급해드릴 내용은 없어서 source에 관한 얘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